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25번째 시간 문자열 다루기 시간입니다. C샵에서 문자열 다루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가 스트링 키워드 또는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떤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넣어 놓는다. 그러면 그 문자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 여러 가지 기능들, 문자열에 있는 값을 변경한다든가 문자를 대문자로 변경한다든가 소문자로 변경한다든가 문자열에서 필요한 부분만 걸러낸다든가 등등등의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문자열 관련된 거는 너무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많아도 일단 책에 나오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강의로는 문자열 다루기를 기본으로 하나 다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C샵 교과서 학습 가이드에 25번 란에 현재 강의 밑에 추가적으로 한두 개를 더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학습 가이드 페이지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제가 예제 만들어 놓은 거 C샵으로 문자를 다루는 예제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것을 몇 가지를 쭉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다루기 관련된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에서 문자열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API를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많은 속성과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을 제공을 해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에서 생각하는 많은 어떤 문자열 처리 관련된 기능들은 다 이미 단넷에 명령어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령어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이미 우리가 스트링 키워드를 사용했는데요. 그 스트링 키워드 자체가 문자열 변수를 선언하는 스트링 키워드 자체가 스트링 클래스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단넷에서 문자열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클래스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스트링 클래스가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스트링 빌더 클래스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 빈도는 스트링 클래스가 거의 월등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능적인 이슈에서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와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예제 단위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문자열 관련된 주요 함수 몇 가지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에서는 스트링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를 넣고요. C샵에서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묶습니다. 뭐 이건 정해져 있는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요. 자, 얘를 만약에 그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데요. 그 이제 메시지 값을 여러 가지 이제 그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to upper, to lower,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o lower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문자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요. to upper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to upper 메서드로 호출해 주게 되면 얘는 이제 대문자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저렇게 실행시키면 대문자로 표현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to lower case로 바꿔주면, 자, 요거는 이제 원래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hello world에서 w만 월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다 소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살펴볼 거는, 자, 메시지 값을 replace, 진짜 많이 쓰는 거죠. 이제 replace를 사용해서 hello를 뭐로 바꿔라? 안녕하세요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eplace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orld를, 자, 뭐 예를 들면 world를 안녕 세계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줄 바꿈을 해줄까요? 그래서 뭐뭐 메시지 닷 리플레이스 한번 하고 다시 리플레이스 해서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내리죠. 한 개 라인에 들어오나요?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네, 이렇게 요 정도로만 콘솔 라이트 라인만. 자, 실행시켜 보면 헬로가 안녕하세요 점으로, 자, 월드가 3개 점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3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관련된 함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룰 텐데요. 일단 to upper, to lower 또는 이제 치환 이런 식으로 점 찍었을 때 나타나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에 관련된 처리를 진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string 클래스는요, 스트링 키워드랑 동일합니다. 스트링 키워드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링으로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그 방법을 쓰는데 또 어떤 방법으로 변수를 선언해 줄 수가 있다? 스트링 형식의 s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 안녕하세요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링은 이렇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클래스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s2를 선언하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는 스트링 키워드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떤 그 문자의 변수를 선언해 본 거고요. 이거는 스트링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둘 다 동일하게 출력을 해보면 CW 탭 눌러서 자,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interpolation을 사용해서 0번째 자리에다가 첫 번째 자리에다가 S1 두 번째 자리에다가 S2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출력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런데 뭐 차이점이 있다면 뭐 요 콤만 없어도 되겠네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형태로 어떤 그 문자열 변수를 선언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냥 스트링 키워드를 사용해서도 문자열 변수를 선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자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연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tring.concat 메서드를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클래스의 concat 메서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스트링 형식의 이제 S1을 선언해 놓고요. 얘는 안녕하세요를 출력해 주고 싶다. 그럼 안녕이라는 문자를 하고 하세요라는 이름의 문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로 문자열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뭐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을 s2라는 이름의 변수는 string 클래스에 concat이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concat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파람스에다가 스트링 배열을 뭐 오브젝트라든가 스트링 배열을 넘겨주면요, 얘네들을 넘겨준 값을 어떻게 한다?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묶어주냐면 예를 들면 뭐 반갑 콤마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concat 메서드 사용이 되면 하나 이상의 문자열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역시 실행을 시켜보면 S1 string 1 string 2를 string interpolation 문자열 보관법을 사용해서 묶어주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string.concat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묶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string concat보다는 저는 어쨌든 더하기 연산자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요,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자열의 길이는요, string.length 모든 문자열의 length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string 형식의 S1에다가
안녕하세요를 넣어놓고요. 뭐 헬로우부터 넣어놓죠. 헬로우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형식의 s2에는 뭐를 넣는다? 안녕하세요를 넣어놓습니다. 헬로하고 헬로 점 안녕하세요. 그러면 둘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C 언어 때는 한글이 2바이트 코드이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 좀 틀렸는데요. C# 같은 경우는 영문이건 한글이건 2바이트 코드로 이제 하나의 문자 자체를 한자로 봅니다. 요거를 한자로 인식을 합니다. 영문이건 이제 한자건 한글이건.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찍어보면 CW 탭 찍어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s1.length를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s2.length를 한번 찍어보면 문자열이 6,6이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보면요. 자, 이렇게 6,6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 hello. 6자 안녕하세요. 6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이 둘 다 6,6 그 6자를 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문이건 한글이건 상관없이요. 둘 다 6자 그 문자열의 길이는 length라는 이름의 속성을 통해서 모든 문자열 length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에는 굉장히 많은 속성과 명령어들, 메서드를 제공해주는데요. 이번에는요, 뭘 한번 연습해 보냐면 재미있는 거 하나 해볼 텐데요. 문자열을 문자의 배열로 변환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스트링 클래스의 to character array, 이제 to character array 메서드로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역시 하나 스트링 형식의 s라는 변수에는요, 안녕하세요 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변환시켜 줄 수 있냐면 스트링 이제 문자열 배열인 그 ch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ch라는 이름의 배열을 선언해 놓고요. s.to character array로 자, 이렇게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ch라는 이름의 배열에는 뭐가 담긴다? 안녕하세요가 이제 따로따로 담긴다라는 거죠.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for 탭 눌러서 i는 캐릭터의 length만큼 반복을 하고요. 자, CW 탭 눌러서 i 값을 하나씩 출력을 시켜보면 이제 캐릭터 배열에 i 값을 출력하면 뭐가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세요 이렇게 총 몇 개? 6개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문자가 하나씩. 자, 그런지 볼까요? 자,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 자, 결과는 안녕하세요 점이 실행이 됩니다. 즉 캐릭터 배열의 안녕하세요 점이 문자열을 분리시켜서 문자 하나씩 저장을 해서 안녕하세요 점이 각각의 캐릭터 배열의 0번째부터 n번째까지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점 뭐뭐뭐 해주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명령어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C샵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또는 C샵에서 모든 걸 다 다루지 못하면 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만들어 할 때 이때는 이런 거 쓰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기능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특정한 기능, 특정 명령어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스트링 클래스의 어떤 기능들 뭐 이런 것을 이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보시면 뭐 대부분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 그 검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 예제에서는 스트링 클래스의 to character array 메서드 한번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스트링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C#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문자열을 묶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묶는 3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가지 예제가 있지만
그 이름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원하는 게, 자, 풀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디스플레이 네임 또는 풀네임, 스트링 디스플레이니까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할까요? 표시 네임은 디스플레이 네임은 일단은 empty로 두고요. 어디서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first name을 먼저 들어오고요. first name은 이제 이제 first name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last name이 들어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요. first name은 이름을 이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성은 홍길동이면 홍길동을 넣어주고요. 이거를 디스플레이 네임에다가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네임에다 표현해주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두 개를 이제 더하기 연산자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임은 뭐하고 뭘 묶는다? 성하고 이제 이름을 묶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last name 더하기 first name을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한번 시켜주면 디스플레이 네임을 출력시켜주면 역시 뭐가 나온다? 홍길동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당연히 홍길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인데요. 디스플레이는 그냥 덮어쓰기 할게요. 예.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디스플레이 네임에다는 string.format 메서드. 제가 C# 6.0 전까지는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던 메서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표시 이름은 여기다가 제가 뭐 이제 표시 이름은 뭐 이름이라고 할게요. 이름은 콜론 이렇게 붙여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름은 콜론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만들어 주고 싶다. 스트링.다 포맷은요. 이름은 콜론 잡고요. 0번째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첫 번째 자리를 잡아서요. 첫 번째는 last name, first name을 이렇게 주면 얘도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실행시켜 보면 출력을 안 했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 자, 실행시키면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게 일단 스트링.다 포맷은 여러 개의 문자를 묶을 때 역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C#7이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C#6 이상, C#7 이상에서는 위에 있는 방법보다는 이제 뭐를 더 추천을 해주냐면요. 디스플레이 네임에다가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문자열에다 달러 기호를 묶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름은 일반적인 문자열을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달러 붙이든 안 붙이든. 근데 여기 안에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어떤 변수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0번째 자리, 요 0번째 자리를 표시해줄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다가 last name 바로 뒤에다가 여기다가 first name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 뭐 굳이 이런 걸 따지기 뭐하지만 얘가 제일 세 번째 방법이 제일 간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예, 사용해다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역시 디스플레이 네임을 해보면 얘도 동일하게 얘 이름이 이거를 카피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카피 앤 페이스트.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세 번 한번 출력해 본 거예요. 하나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에 묶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string.format 메서드를 사용해서 0번째 자리 채우고 첫 번째 자리 채우는 방법. 우리가 console.write라인에서 그 문자를 출력하는 거랑 동일하게. 세 번째는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고요. 뭐 이제 string interpolation이라고 제가 그냥 계속 발음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문자열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채워주는 거죠.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달러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묶어주게 되면 거기는 보관법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last name, 여기는 first name,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 변수의 어떤 값이 들어오는 영역이다. 어떠한 식 자체가 들어오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자열을 묶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하기 연산자, 여기서는 그냥 여기다 주석질 할게요. 더하기 연산자. 두 번째는 이제 string.format 또는 그냥 요거는 뭐 string.format 뭐 요거는 이제
스트링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자, 스트링.포맷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뭐 이제 문자열 보관법이라고 하죠. 사용,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사용할 거냐,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더하기 연산자, 2번 string.interpolation, 아니 string.format 메서드, 3번 문자열 보관법. 그래서 권장사항은 이제 C# 6.0 이상, 지금 현재 7.0이 나와 있으니까 그 세 번째 방법을 더 권장을 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방법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얘를 더 많이 쓸 거라는 거, 세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쓸 거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문자열을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문자열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이, 입력된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주는 예제인데요. 스트링 형식의,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아이디하고요, 새롭게 입력한 아이디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해주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저네임은 예를 들면 red 플러스라는 이름의 값을 넣어놨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하는 것을 그냥 유저네임 인풋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는 소문자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으니까요. 요 두 개를 이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근데 아이디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변경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물상에서 만약에 유저네임하고 뭐뭐하고 유저네임 인풋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같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했으면 같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저네임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한쪽을 다 이제 소문자로 비교를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 소문자로. 그래서 to lower로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얘도 예를 들면 to lower로 비교를 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는 그러면 같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근데 제 인위적으로 그냥 소문자를 다 넣어놨습니다. 큰 따옴표 실행. 자, 당연히 같습니다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하는데 이렇게 이제 더블 이퀄을 사용해서 비교해도 되고요. 이 품문상에서 유저네임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때는 string.equals 메서드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equals 메서드는요, 첫 번째 배기 변수로 value, 두 번째 배기 변수로 오브젝트 A, 오브젝트 B 이렇게 나오죠. A, B 나오네요. 예, 첫 번째 유저네임하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인풋을 비교를 해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비교하면 같습니다라고 나올까요? 한번 해보죠. 같습니다. 두 번 나와야 되겠네요. 자, 실행시켜 보면 같습니다. 하나만 나와요. 위에 있는 거 얘만 실행된다는 거죠. 왜? 얘가 대문자, 소문자 이제 중복돼 있고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이 세 번째 매개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를 콤마를 찍어보면요. 자, 자동으로 떠요. string comparison이라고 열거형이 뜹니다. string comparison에다가 여러 가지 있네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invariant culture ignore case에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쯤에서 내릴까요? 네, 한 개 페이지에 보여주도록 이렇게 이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것만 내리죠. 워낙 긴 명령어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옵션으로 invariant culture ignore case를 사용하게 되면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이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제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같습니다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보죠.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같습니다가 두 번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열 비교할 때는요,
어느 한쪽을 뭐 to ro라든가 얘도 만약에 입력하는 것도 to ro로 이제 변경을 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요거는 그러니까 얘를 P자를 대문자로 하든 뭐 소문자로 하든 다 어떻게 한다? 다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둘 다 같습니다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거를 더 추천하냐면 뭐 한쪽으로 몰아서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문자열 같은 경우 비교할 때는 이렇게 string.equal string 클래스의 equal 메서드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비교할 때 ignore case를 사용해서 이렇게 뭐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비교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작은 차이로 얘가 좀 더 빠릅니다. 예. 이거는 한 10,000번 돌려보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10,000번 돌려보면 표시 안 하는데 뭐 그럴 일 없으니까 뭐 이제 평상시에 이거 쓰면 되는 거고요. 쓰면 되는데 어쨌든 문자를 비교할 때 그냥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겠다면 이거 ignore case 옵션을 주는 string.equal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제목을 붙여보면 자 문자열을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equal 연산자, 더블 equal 연산자를 사용. 두 번째는 string.equals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그리고 권장은 string.equals 메서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비교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대소문자 구분이 필요 없다면 ignore case 구분이 필요하다.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옵션을 안 주고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의 값을 비교하는데요. 대소문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값을 비교하는데 대소문자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변수로 길벗이라는 단어의 G자를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썼고요. 두 번째 단어를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기본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값에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사용했었던 더블 이퀄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S하고 S1과 S2가 같으냐를 물어보면 다르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두 개를 대소문자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비교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한쪽을 치환을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양쪽을 뭐 둘 다 대문자 또는 둘 다 소문자로 치환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equal 메서드에서 두 번째 매기 변수로 잠깐 코드를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갖다가 출력이 되는데 s1.equal 메서드에다가 s2를 비교하는데 s1과 s2가 equals 메서드에서 같으냐를 물어봐요. 근데 두 번째 매기 변수로 뭘 넣어주냐면 string comparison이라는 이름의 열거형에 ordinal ignore case라는 이름의 열거형 값을 주게 되면 뭐를 해준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비교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S1과 S2가 둘 다 이제 대소문자랑 상관없이 영어 단어만 딱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G자가 대문자고 소문자이지만 string comparison ordinal ignore case를 주게 되면 두 개를 같은 문자열로 반환을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equal 메서드 사이에서 비교해 줬을 때는 이렇게 이 두 번째 옵션을 줘가지고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둘 다 대문자, 둘 다 소문자로 한쪽으로 치환시킨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한쪽으로 치환한 다음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